290페이지의 등비수열의 합 해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에서도 세 가지,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중항,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요 공식도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이해하시고 공식을 잘 외워서 사용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유도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유도하는 아이디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학자들은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때 평균을 주목해서 둘씩 짝지어서 계산하면 간단하다는 것도 대칭성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등비수열의 합도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칭성을 앞에서 다룬 등차수열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만, 네, 대칭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이라는 용어가 묘사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도 그림처럼 일정하게 축소되는 축소돼 들어가는 사진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일정하게 축소된 삼각형, 그 다음에 이런 그 조개 껍데기의 모양들, 이런 것, 다시 말해서 그 괴기적인 상황도 포함이 됩니다. 괴기적인 상황. 네, 등비수열의 합은 바로 이 재기성,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예요. 재기성은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연습장으로 가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이 뭐야? 첫째 항은 A라고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등비수열의 구하려고 하는 첫째 항을 A라 하고, 공비는 R이라고 하면, 첫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나가겠죠. 계속. 자, 그때 SN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쭉 해서 n번째 항까지니까 n번째는 AR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등식의 양변에 공비 R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다 R을 곱하니까 RS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R을 곱하면 AR이 되니까 걔를 여기다 쓸게요. R을 곱해서 AR. 자, 여기다가 R을 쓰면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하나씩 뒤로 밀려서 써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AR의 n-1제곱 더하기 이제 얘에다가 R 곱해서 A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되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두 개 등식에서, 자, 밑에 등식에서 위에 등식을 뺍니다. 자, 빼면은 어떻게 돼요? 좌변은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SN으로 묶으면 R-1 AN 이렇게 되겠죠? SN 이렇게 되고, 이걸 빼주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지고 뭐가 남아? 이거랑 얘만 남겠지, 그치? 그래서 AR의 n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남습니다. 이쪽도 그냥 일단 묶지 말고 써볼까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SN으로 묶으면 얘는 R-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A로 묶으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SN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양변에 나누면 되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R이 1인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로 나눌 건데 이 나누는 게 0일 때랑 아닐 때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R이 1일 때랑 두 번째 R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자, R이 1이면 어떻게 돼? R이 1이면 그때는 보세요. R이 1이면 SN은 첫째 항 공비가 1이니까 첫째 항도 A, 두 번째도 A, 세 번째도 A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죠? 이렇게 요게 몇 개? N개 쭉 더하게 되겠죠, 그냥. 그치? 그래서 얘는 NA 이렇게 됩니다. R이 1일 때는 공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계속 같은 수가 나올 거거든.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1이면 3, 3, 3, 3, 3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첫 번째 공식은 중요하진 않아요.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항수만큼 곱하면 되는데 자 이거 두 번째 자 R이 1이 아닐 때가 이제 주로 나옵니다. 1이 아니면 얘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SN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자 공식은 다 말로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등비수열의 합은 여기서 R이 공비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A는 첫 항입니다. 첫 항 곱하기 공비의 요 N이 항수죠.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된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한글로 여기 써놓으세요. 이제 쭉 유도가 됐고요. 선생님 설명을 그 내용 드리고 정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요거를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이 공식이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연습장으로 와볼게요. 요 식의 분모랑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 곱하는 거야. 그러면 크기가 안 바뀌죠. 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마이너스 1을 요 안으로 넣어주면 A의 1 마이너스 Rn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다른 공식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야? 지금 이 공식에다가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도대체 얘는 왜 쓰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한쪽에 적어 놓을래요? 자, 얘는 어떻게 돼?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요 공식을 쓰면 좋아요. 그래야 분모가 양수가 나오니까. 자, 이 공식은 공비가 1보다 클 때 사용합니다. 뭐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그죠? 나는 귀찮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되고. 그런데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뒤에 그 처음에 외웠던 공식으로 하고 1보다 작으면 지금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공식을 하면은 조금 더 그 부호 계산에서 좀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 요 공식으로 얘기할게요. 선생님 항상. 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연습장으로 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식만 잘 외우고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예제 71번입니다. 71번에 자, 1번 문제 보면 다음 등비수열의 첫 번째 잠깐만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첫째 항부터 그러니까 S5를 구해라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때 첫째 항은 A라고 할게요. 첫째 항은 -5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문제 읽을 때 이거 등비수열인지 등차 수열인지 잘 읽으셔야 돼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있죠?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 공비가 2보다 크니 1보다 크니까 그러면 공비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 5개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S5예요.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 항의 합. 요건 1이니까 쓰나 만하고 2의 다섯 제곱은 32 이렇게 돼 있죠. 32 -2 5 곱하기 이게 32에서 1을 빼니까 31 이렇게 되겠죠. -15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냥 공식만 잘 외우시면 돼요. 자, 그다음 2번은 보면 첫째 항이 6이고 자,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자, 그때 S5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이게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 공비에서 1을 빼면 분모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 공식 자,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이고 6 곱하기 1 마이너스 얘는 3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2분의 1분의 6 곱하기 32분의 31 이렇게 되죠. 자, 이 번분수니까 분모분자에다가 32를 곱할게요. 이렇게 최소공배에서 없애주면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16 이렇게 되죠, 그치? 되니까 이게 16분의 6 곱하기 31 이렇게 돼서 이것도 약분되죠. 3되고 8되고 그쵸? 답은 8분의 9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처음에 어떤 공식에 넣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분모분자가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계산이 조금 불편해서 그런 거지. 네. 하나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공식 외워주시고. 자, 이거 예제 7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72번에 보면 자, 첫째 항이 3이고 첫째 항이 자, 네 번째 항이 -81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SN을 구하려면 첫째 항이랑 공비가 필요한데 지금 얘는 첫째 항은 알려줬지만 공비 안 알려주고 네 번째 항을 알려줬죠. 자, 여기서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돼? 첫째 항에다가 곱하기 공비를 3번 곱했을 거 아니야, 그죠? 3번 한 개 -8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3이니까 그쵸? 얘가 3이니까 미안해. 이거 -81이었네요. 네, 81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아래 세제곱이 -81이니까 아래 세제곱은 -27이고 따라서 R은 -3이죠. 그치? 자, 공비가 -3이고 첫째 항이 3입니다. 자, 그때 SN은 자,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하면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1 플러스 3에서 4분의 요거 3은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그럼 4분의 3 하고 이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곱하는 거니까 밑이 똑같죠? 그러면 지수끼리 더해서 여기 앞에 플러스 있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첫째 항이랑 공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첫째 항이랑 공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에 보면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주어질 때 AN을 찾는 방법은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이 방식은 등차 수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치? 이게 모든 수열에서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등비 수열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73번입니다. 73번에 첫째 항부터 n함까지 합 SN이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인 자, 다음 수열이 있다. 자, 첫 번째 A1을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A1은 S1이죠. A1은 첫째 항까지 합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 n을 바꾸면 요 뒤에 요 n 자리에 그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에 1이 들어갔으니까 1 더하기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여서 2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4를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돼? 네 번째 항까지 합해서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죠. 그지? S4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A3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하니까 S4에서 S3을 빼면 A4만 남겠지, 그지? 그래서 S4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에 4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S3은 2에 3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2에 5제곱이니까 3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요건 4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32 빼기 16이니까 답은 1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네. 앞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A9 더하기 A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인데 얘는 S10에서 S5를 빼면 되겠지, 그치?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여섯 번째에서 열 번째 항까지 합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S10은 2에 10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자, S5는 2에 5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둘을 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2의 11제곱인데 2의 10제곱 우리 친구들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자, 2의 10제곱은 1024 1024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앞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 2의 10제곱은 외워주세요. 그렇죠? 2의 10제곱은 1024 근데 얘는 11제곱이니까 2048이겠지,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얘는 2의 6제곱 2의 6제곱은 64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없어지고 계산을 해주면은 1984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SN의 뜻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다. 자, 그 다음에 AN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AN은 어떻게 돼? A1은 S1이고 AN은 SN-SM-1 이렇게 이 두 번째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서 S1은 어떻게 돼요? 아까 1번에서 구했죠? 그치? 이거는 2고 그쵸?
자 그러면 요거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SN은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2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Sn-1은 여기 n-1, n-1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럼 2에 n-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2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이거 없어지니까 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2에 요거 1을 플러스 1을 내려놓으면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2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어떻게 돼? 2 빼기 1 이렇게 남죠, 그치? 이렇게 돼서 요건 1이니까 얘는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N은 어떻게 된다? A1은 2고, 그쵸? A1은 2고 AN은 2의 n제곱이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괜찮아? 그 지수 쪽 정리하는 거는 그 지수 법칙에서 저 내려놓는 거 이런 거 사용하는 거니까 네. 그 지수 쪽을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혹시 잘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언제 쓸 수 있다? 이 공식은 모든 수열에서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했잖아요.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 원금하고 이자 받는 이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을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하거든요. 이 원리합을 구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응용하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우리가 다뤄볼 건데,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예금주에게 일정한 비율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원금, 내가 저축한 돈과 이자의 합을 구하는 걸 줄여서, 합을 간단히 줄여서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원리합계. 그런데 은행은 왜 이자를 줄까? 속담 중에 시간이 돈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 이 속담은 문자 그대로 맞습니다. 20년 전에 1,000원이 지금의 1,000원보다 더 큰 가치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1,000원으로 라면 5개를 사고 거스름돈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1,000원이면 라면 2개를 살 수가 없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돈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자,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져. 자, 이자란 바로 이 물가 상승률을 보정해주는 경제학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통해서 돈의 가치를 유지시킨다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예제들이 쭉 나왔는데 그 한번 쭉 설명을 해줄게요. 그냥 설명을 한 번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들어보시고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될 거예요. 이게 다른 형태로 나오진 않으니까 지금 푸는 그 풀이 과정만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장으로 가볼게요. 자, 예제 74번입니다. 74번. 자, 100만 원을 연이율 3%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할 때 원리 합계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0만 원을 저축을 했는데 자, 연이율이 3%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연이율이라는 건 1년에 3%씩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복리로 10년을 넣어 놓으면은 얘는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그 복리는 뭐냐면요.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를 주는 방식입니다. 네, 연이율 3%인데
자, 그러면 3%의 이자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1년 뒤에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돈이 100%죠. 근데 여기에 3%가 합쳐지니까 1년 뒤에는 103%가 된다는 얘기고요. 103%를 비율로 고치면 1.0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1년 후에는 내 돈이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이었는데 거기다가 1.03을 곱하면 내가 1년 뒤에 받게 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103만 원. 자, 그럼 2년 후에는 다시 이거의 1.03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3%를 주는 거니까 100 곱하기 1.03에 곱하기 1.03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때문에 가로는 필요 없고 100 곱하기 1.03 곱하기 1.03이니까 1.0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게 3년이 지나면 다시 이거에 100 곱하기 1.03의 제곱에 다시 1.03을 또 곱합니다. 이거에 그러니까 이자가 붙었잖아요. 그 이자를 또 주는 방식.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 복리고요. 자, 복리가 아닌 건 단리라는 게 있습니다. 단리.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단리법 이렇게 단리법 이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복리법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리법을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얘는 100 곱하기 1.03의 세제곱 이렇게 되지. 이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치? 자, 1년 후면 1제곱, 2년 후면 2제곱, 3년 후면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10년 후는 어떻게 되겠어? 10년 후는 100만 원이었던 게 1.03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가 우리가 받게 되는 원리 합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거 3의 1.03의 10제곱을 1.34로 계산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100 곱하기 1.34니까 얘는 13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100만 원을 연이율 3%로 그냥 이자 은행에 넣어놓고 10년이 지나면 134만 원이 돼요. 그러면 와, 나 34만 원 벌었다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지금 1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10년 뒤에는 그 100만 원짜리 똑같은 아이폰이 134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치를 유지시켜 준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10년 뒤에도 할 수 있게 그 돈의 값어치를 유지시켜 주는 게 이자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숫자적으로는 돈이 늘어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연율이 3%다 그럼 1년 뒤에 103%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75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75번에 자, 월 이율 이번에는 월 이율이에요. 한 달에 월 이율 0.3%로 1개월마다 10만 원씩 저금을 하면은 매월 10만 원씩 12번 저금을 하면 1년 후에 원리 합계는 이렇게 됐습니다. 원리 합계는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거기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요거 시간을 좀 써보면 됩니다. 시간.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첫 번째 달에 매월 1일에 그쵸? 이때 10만 원을 저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달. 자, 두 번째 달 10만 원. 세 번째 달 10만 원. 이렇게 하고 여기가 12번째 달. 1년 동안 저축하겠다는 거죠.
12번째 달에 10만 원 저금했어. 여기는 11번째 달도 10만 원 저금했겠지. 그치? 중간에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래서 언제 받는 거냐면 이때 돈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20만 원하고 20만 원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한 달에 이자를 0.3% 거니까, 그럼 얘보다 값어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다 똑같은 10만 원이니까 12번 하면 12만 원 받는 게 아니고요. 12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의 돈의 값어치가 다르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를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 돈의 값어치를 요 받는 날로 다 일치시킵니다. 받는 날. 알겠죠? 날로. 자, 그럼 이 돈의 값어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떻게 돼? 이 10만 원은 12달 동안 들어가 있죠. 자, 한 달 넣으면 0.3%니까 원래가 이게 100%잖아요. 그럼 얘는 100.3%가 되는 거고, 비율로 하면 1.003배가 되는 겁니다. 1.003배.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1.003을 몇 달? 12달. 12달. 이게 20만 원의 12달 후의 값어치예요. 12달 후의 값어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10 곱하기 얘는 11달 동안 들어가 있었지, 그치? 1.003에 11달치. 얘는 10만 원이 10달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쵸? 자, 얘는 자 이렇게 쭉 되다가 얘는 한 달, 2달 들어가 있었던 거죠. 10 곱하기 1.003에 2달치. 그쵸? 얘는 마지막에 넣은 돈은 한 달 들어가 있던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돈을 다 합해주면 우리가 받는 돈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의 합게 되는 건데, 이 돈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이 얘고 공비가 1.003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 곱하기 1.003 더하기 10 곱하기 1.003의 제곱 10 곱하기 1.003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10 곱하기 1.003의 12제곱 이렇게 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첫째 항이 이거고 지금 공비가 1.003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공식이 등비 수열의 합공식. 공비가 1보다 크니까 1.003 빼기 1분의 첫째 항. 예.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분모가 0.003이고 0.003이고 자, 요거를 뭐로 계산하라고 했냐면 열제곱을 1.036으로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일단 1000을 곱해요. 1000을 곱하면은 얘는 3분의 이게 10 곱하기 1003 곱하기 0.65 빼면은 036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여기다가 다시 요거 다시 1000을 곱합시다. 다시 1000을 곱하면 3000분의 10 곱하기 1 003 곱하기 36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3으로 약분하면 이게 12가 되고 100 되고, 그쵸? 요거 다시
4로 약분하면 25 되고 요거 3 되고 그죠? 그럼 얘는 25분의 3009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거 계산기로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120.36 이렇게 나온대요. 계산해 보면 120.3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저금한 건 120만 원인데, 그죠? 총 10만 원씩 12번이니까 그런데 3,600원의 이자가 더 붙는 거죠. 이렇게. 물론 뭐 얼마 안 되지만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돈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거기서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운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한 거는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정확히 외우시고 원리 합계는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정도만 풀 수 있도록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 잘 외우고 연습해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